자, 보겠습니다. 지금 청둥오리님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 우리 쪽 전체가 보일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준이 가지고 계신 물량이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오늘 또 꼬꾸라지고 있어요. 오늘 가급적 이제 꼬리 달고 돌려서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캔들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외부에서 방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모니터링은 이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죠. 근데 모니터링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의 지식을 교환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잘못된 지식이 넘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야 이걸 관여를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그 관여를 하다 보면은 또 위축이 돼서 교육을 해주시던 분 자율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위축돼서 또 안 해버리면 그것도 오히려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걸러서 좀 방 안에서 이제 누군가가 교육도 해주시고 하면은 뭐 외부 얘기예요. 우리 쪽은 대부분 교육 올려주시고 하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상당하신 분들인데 이제 저쪽 무료방 쪽에 간혹 이렇게 보면은 무료방에서 올려주신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이제 간단한 캔들 기준에서는 오늘 제일 그 기준점 잡기 좋은 거는 원래는 이날도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거래량이 없죠. 윗꼬리가 달려있는데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양쪽 다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몸통 머리는 여기 중간에 놓여져 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린다라고 한다면 위든 아래든 굉장히 그러면은 그 치고 움직이려는 그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치고 움직이려는 흐름이. 그래서 요런 캔들이 색깔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색깔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다음날 이렇게 혹은 거꾸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리고 요 위치는 이제 뭐 조금씩 달라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양쪽에 꼬리가 달리면 우리가 이제 삼선 전환도 묶어서 보는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개념의 기준에 도지형의 이렇게 장족형을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솔루션은 그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일단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닥권을 인식하는 자락의 윗꼬리라든가 오늘 이제 거래가 아예 없어요. 사실 지금 거래를 터뜨리고 이제 돌려야 의미를 부여하지. 지금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제 조막선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줘야지. 조막선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추세? 우리가 열심히 배운 추세. 추세를 이탈했어요. 추세 이탈했다고 윤정도보다 잘난 펀드 매니저가 지금 막 집어던져서 하한가 나옵니까? 아니죠.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락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추세라는 게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뭐 문제 있게 갑니까? 그렇죠? 뭐 어떤 뭐 전체적인 흐름이 문제 있어요. 여기 막 깨지고 내려가 막 시장의 공포감에 못 이겨? 아니잖아요. 요 윗자락에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LG와 그냥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막 깨져 내려가는 것 같고,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밀리냐? 또 조금 돌리면 이제 매수할 구간이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캔들 주봉의 기준에서 캔들 몸통 위쪽으로 형성됐던 거는 51,000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양봉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요 48,000원, 49,000원 뿐이 안 돼요. 그 위쪽의 흐름은 꼴이에요. 그 위쪽의 흐름의 꼬리는 우리가 눈으로 봤고 거기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했다 뿐이고 그리고 그 위쪽에서 매수에 나가서 편입했던 부분은 분할 매수 기준만 설정해서 놓고 보면은 크게 뭐 문제되는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강한 종목이 강하다 뭐 그런 표현도 맞지만 거래대금을 놓고 보실 때 최대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앞전 고점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54,000원도, 그러니까 53,000원 고점을 뚫어주고 54,000원을 넘겼었잖아요. 결론적으로 57,0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다. 실적 개선폭 플러스 화폐가치 훼손이죠. 근데 화폐가치 훼손된 거 저 바닥에 있는 업종군 대비해서 이쪽은 거래를 터트리면서 계속 움직임을 주죠. 그 거래 터트리는 기준이 어떤 내용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일단 하나솔루션은 방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전략 나가는 대로 대응을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어차피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예? 이쪽도 사상 최대 저점 이번에 넘겼어요. 이번에. 근데 거래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실려 있죠. 이번 달 자체 월봉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실려 있죠. 이거는 꼬리 감싸 안고 들어 올린다고 봐요. 그 심리적인 면이 바로 훼손되지는 않는다. 헬스케어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고 좀 넘겨놓은 상태에 꼬리 감싸 안고 있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봐서 이제 한 템포 쉬어 가고 문자 사인 나가더라도 그래서 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편입하는 이유.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아니면 뭐 고점 넘겼습니다. 고점 넘겼는데 기준 거래량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추가 편입은 좀 애매하고 신규 편입 없으신 분들 편입 기준 잡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순환성으로 좀 움직이는데 좀 덜 먹더라도 세 종목 중에 그냥 하나만 설정을 하자. 세 개 다 있으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전략을 잡는 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부분에서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죠. 누가? 그럼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끌어줘야죠. 끌어주고 있어요, 없어요? 끌어주고 있죠. 그럼 됐지 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매 전략하고 같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 방안에 갖고 계시니까 문자 사인이 같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 예. 여기는 이 종목은 일단 정리를 기준 잡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일주월봉 다 똑같아요. 분봉도 똑같습니다. 거래가 터지는 날만 양봉이든 음봉이든 거래가 터지는 날만 변동성이 커져요. 그죠? 변동성, 캔들 크기 자체, 꼬리까지 포함해서. 거래량 없죠? 안 나오죠? 뭐 큰형들이 여기서 매집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른 데서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이걸 누가 왜 매집해? 바보야? 결론은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얘는 못 움직여요. 거래 언제 터질까 나도 모르지. 영원히 안 터질 수도 있죠. 결론은 이거를 계속 붙들고 가면은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 나와요. 거래가 터졌을 때의 흐름, 거래가 터졌을 때 흐름. 바닥 대비해서 4,000원짜리 560억짜리를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당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서 진짜 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무지하게 먹을 수 있는 장이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진짜 정책 자체가 진보 때에는 개인들 다 죽여놓는 정책이에요, 사실은. 야, 이거 대박 났지, 밭이 5배 올랐지, 이런 종목도 하나 있다, 숨겨놓은 거 있거든. 이래가지고 개인 자금이 이런 데 다 들어가죠. 결국은요. 이런 데서 개인 자금 다 썩어 내려가는 거고. 그 내용을 조금만 알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 조금만 안다면 다른 거 없어요. 거래량이 터질 때만. 월봉에서도 어떻게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만 캔들 크기가 커지죠. 거래대금이 더 터지니까. 그 전에는요. 캔들 크기가 지금에 대비해서 작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월봉 기준에. 주봉에서도 없죠. 3주째. 안 돼요.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리예요. 거래량 터지면 들어갑니다. 나머지 뭐 얘가요 뭐가 끝내주고 다 필요 없어. 보니까 비중도 높지도 않아요. 그죠? EM코리아도. 회사가 어쩌고 그건 다 공시 내용이 아니고 다 뉴스 내용이에요. 얘도 그럼 똑같죠. 거래량 거래대금 없죠. 시가총액 2천억 원대, 대주주금 13%. 주인도 없는 회사예요. 13%가 이게 주인이 있어요? 없지. 우리가 다 들어가면 우리가 대주주 될 판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 기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로 투 세븐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진짜 이거 누군가가 줬으니까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줬다라는 거는, 누군가 줬다라는 거는 그 친구가, 이걸 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든 이 바닥에서 저보다 오래된 분은 없어요. 뭐 김정철 소장님이나 우리 무국 선생님이나 한 두세 분 정도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활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없어요. 현존하는 사람 중에.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을 줬다라는 거는 스스로의 경력 자체가, 주식을 한 경력 자체가, 경력이 중요한 걸 떠나서 돈의 가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응? 이거를 어떻게 매매 사인을 줄 수 있지? 중간에 아무리 거래량이 터졌어도 그럼 그때 터졌을 때 이후에 빠져나와야죠. 이럴 때 이후에는 빠져나와야죠. 그죠? 이 꼬리 달 때 무조건 빠져나와야죠.
우리도 지금 인바이오 갖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나머지 우리도 비주력 스윙 종목이 IT 쪽에 소부장 쪽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만 그쪽에 그나마도 수급 범위가 있든 정상적인 실적 범위가 있든 대주 지분이 일정 범위라도 있든 여기는 뭐 대주 지분 80% 있긴 합니다만 1,700억 짜리라면은 실적 범위나 이런 쪽은 검증이 안 되죠. 거래량 자체가 너무하다는 거죠. 지금 거래 대금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수젠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에 이만큼의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오르죠. 윤정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얘는 이제 매매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뭐 다 노출돼 있고 이제 백신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잡힐 걸로 추정을 하는데 무슨 매매를 하겠어요. 이런 쪽에서 61% 빠져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다시 들어가더라도 어떤 쪽에서 저쪽 시즌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아니요 창피하실 거 없어요. 다들 똑같으세요. 외부에 계셨던 분들이. 예? 그리고 수잔택도 정리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방 안에 마음 먹고 들어오셨으니까 정리하셔서 주력주 우리가 어찌 됐건 누가 뭐라 했던 윤정두가 추가적인 매수 사이를 줘서 뭐 다른 종목에 많이 묶여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1순위가 IT의 55% 비중을 70%를 넘긴 게 높여놓은 게 8월이란 말이에요. 8월 이후에 시즌 더블 먹고 나와서 이제는 IT 55가 아니라 70으로 더 확대합시다. 이제는 뭐 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디커플링 해소됩니다. 끝. 그러고 나서 나머지 비중이 화학, 자동차, 넷마블이었는데 넷마블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굳이 여기서 잘라낼 필요는 없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자를 거란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근데 지금 현금 비중에 여력이 없거나 그랬을 때 기준을 잡는 거고 비중 어차피 IT에 지금 70%인 거고 그게 이제 70%가 아니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가 그렇다면은 LG화학 차익 실현을 다 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금융지주사 약법이지만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금융지주사 이번에 평균 단가 한 45,000원 되나요? 그리고 자동차 차익 실현은 안 했을 뿐이지 자동차도 나쁘지 않죠. 만도가 이제 고점 대비 밀려 있을 뿐이지 얘도 하루 툭 건들면 10%씩 나오는 종목이다. 그럼 없단 말이야. 주력 이외에 비주력에서 이제 머리가 아픈 쪽이 있는데 그쪽의 변동성, 비주력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변동성 종목이란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잘라내더라도 변동성 나올 때 잘라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수급 대비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과도한 시기에는 조금 멈춰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여기서 손실 확정 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HMM, 삼성중공업 수익을 줄 듯 말 듯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죠? 대형주의 특징이죠. 위도 아래도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회사들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지금 수급이 멀티가지도 않고 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쪽은 이제 움직임 조금만 나와도 현금 비중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빼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어때요 오늘? 대박이죠. IT 편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현대모비스 오늘 대박이네. 그럼 윤정두가 잘나서 현대모비스인가? 아니죠. 똑같이 보고 거래량 터져 있네요. 5MA, 20MA. 예? 거래량 넘기고 양봉이라 추세 하단부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얘를 갖고 있던 분들은 아주 뭐 지겨웠겠죠. 미치겠죠. 우리 마지막 문자 사이에 나온 게 23만 원대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럼 요 추세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이걸 분석할 거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석을 어떻게 갖다 붙여도 어차피 뭐 지금 52주 신고가인데 또 순환성으로 계속 돌주고 있죠. 52주 신고가는 지금 12월 지금이 14일이니까 12월 18일 날 고점 대비해서는 4%인데 저것도 어차피 뚫는다고 보고 있고 왜? 현대차가 7년 만에 고점 뚫었으니까. 근데 거래량을 지금 실어줬잖아요. 개장 초부터. 5MA, 20MA 넘겨버렸죠 벌써. 그럼 요렇게 잡은 요 정도만 돼도 변동성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오늘 변동성 매매할 수도 있네. 이렇게 하고 차익 실현을 내가 원활하지 못했어. 그럼 가져가도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고점을 잡으려고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막 살까? 거래량 없는데.
기아차 막 살까? 거래량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된 거야. 만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나오는 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이 대웅, 두산인프라코, 셀트, 피플바이오까지 아까 다 해드렸고, 대웅하고 이제 그러면은 두산인프라코만, 대웅, 두산인프라코, 피플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대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요. 이런 게 이제 제일 힘든데, 만약에 이제 매번 핑계거리지만은 시장이 멀쩡하면, 시장이 세고 좋으면 개장초부터 단기 종목 들여다보죠. 물론 이제 그러면은 변동성 종목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제한적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 우리 주력주가 깨져 내려가는데 뭐 땅 파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타 들어갑시다 해. 그렇다고 뭐 단타 들어가서 저기 금요일날 들어간 인바이오 성공했나? 박살이지. 대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웅 또 포인트 모바일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 사팔뜨기 된단 말이에요. 나도. 무슨 얘기냐면 포인트 모바일 볼 때도 뭐라 그랬어요. 어제 그 금요일날 기준에 포인트 모바일 이거 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 그 저 시장 조치 안 들어갔네. 그럼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버겁습니다. 여기에 뭐 시가총액 지금 4천억까지 땡겨놨는데 여기에 목숨 걸고 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12월 14일 날 공약주 기준에 야간에 아마 올려줬던 기준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 7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죠. 별거 없어요. 올려드렸고 이런 거는 뭐 단기 단타 매매가 되시는 분들 들여다보시면 된 거지. 개장초에 700만 주 잡아드렸는데 아래 위로 쫙 왔다 갔다 하고 9시 10분까지 기준에 70만 주만 터주면 되죠. 그러면. 근데 9시 10분까지 기준에 일단 100만 주를 넘겼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 그럼 볼 수 있죠. 어떻게 시초가 대비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거래량은 터져 있는데 거래량 터져 있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는 시초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어. 그럼 거래 터지고 양봉으로 나오면 따라 본다 그랬잖아요. 단타 매매를 할 때 누가 뭐 일일이 이걸 다 매수해낼 문자로 드려야 되나? 드려도 인바이오도 이제 깨져버리고 그러는 상황에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들어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서 손절 아니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을 잡든가. 근데 차익 실현하기엔 구간이 너무 좁다. 그럼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이후에 흐름이 되겠죠. 그럼 시초가 수준이 편입단가. 그럼 61,800원 대비 지금 16% 올라와 있어요.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단기 공략은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대웅도 같이 볼 거예요, 지금 바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었던 접근 범위가 들어갔다 대박이다 우린 대박 났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뭐 이거 있나? 지금 매수세 하나도 안 나왔는데 갖고 계셔봐야 개별 기준인 거고 우리는 오늘 들어가 봐야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신규 편입 기준에 추가 편입은 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그 다음 범위가 오래간만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추가 편입이 아니라 이제 신규 편입 없으신 분들 기준 그 기준이잖아요. 그럼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을 얼마큼 뭐 잡아내고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는 사이에도 변동성은 어마어마해져요. 화장실도 못 간다고. 이런 종목에 있어서 비중을 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이런 종목이 눈에 보인다면은 이런 종목을 원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스스로 그 매매가 좀 되실 수 있는 기준을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웅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대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준에 10시 6분 기준에 5분 봉의 기준인데 요 기준점이 되고 고점 대비 2.9, 3.6 이렇게 밀렸죠. 오늘 기준에서도 수익 범위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최소 범위 1.5%, 2% 밀리면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 기준점을 못 지켜내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나 끝까지 볼 거야, 상한가까지 봐볼 거야. 글쎄요. 그럼 요 기준에서 고점 대비 마지노선은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마지노선 5%? 그럼 7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나 들어간 적도 없는데 들어간 적도 없으면 내일부터 이런 종목이 나오면 또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죠. 못 들어가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올라 있는 쪽을 놓고 보게 되는 거죠. 꼬리 달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은 포인트 모바일은 양봉으로 쭉 뻗어 있는데
윗골이 달리고 내려와 있거나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고. 그다음 소마젠도 양봉으로 쭉 뻗어 있어요. 혹은 TLB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 이후에 밀린 거고. 그럼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이냐만 해석하면 돼요. 지금 순식간에 치고 올렸죠. 여기까지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보고 있어서 순식간에 따라붙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VI 걸리고 무조건 오르냐? 아니죠. VI 걸려도 밑으로 깨지는 경우도 많죠. 지금 그럴 바에는 가장 편안한 게 모비스 만약에 실패되더라도 이쪽이 낫다. 일본 기준에 5MA, 20MA 기준 잡고 오늘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니까 5MA, 20MA 넘기고 양봉이니까 이쪽이 낫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대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웅의 기준에서도 현재 기준에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원체 방안에서 매매 좋으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저 대웅 차익 실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버리니까 얘도 똑같아요. 5분봉 기준에 이 변동성의 기준을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대웅 그 어제 기준에 똑같이 볼까요? 대웅을 어제 야간에 대웅을 올려드린 게 있을 것 같은데 12월 14일 다시 볼게요. 대웅 여기 보시면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1,500만 주 넘겨요? 못 넘겨요? 지금 기준에 10시면은 30%니까 500만 주만 터져 있으면 되는데 480만 주거든요. 거의 뭐 육박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갭 상승 이후에 살짝 움직였다가 미끄러졌어.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전량 정리하고 나서 시초가 돌리면 따라붙든 고점을 넘기면 따라붙든 거기를 넘기고 따라붙으면 사실상은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6%씩 올라와 있으니까 되게 많이 움직인다처럼 보여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9% 상승 이후에 4,000원 정도 그럼 7% 등락 범위가 나왔어요. 적지 않죠. 적지 않아요. 근데 시초가에 잡고 고가에서 7%든 아니면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저가에서 돌려서 3% 돌려 올리면 거기서 난 손절범위 잡고 들어가겠다. 근데 지금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투자 주의 우리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 안 먹고 만다는 거지. 시장에서 과열입니다까지 지정된 종목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현대 모비스 와우 대박. 여기서 대박이 낫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모비스 전략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단타 종목은 오늘 좀 멈춰 계십시오. 왜냐면 원체 좋네 시장이. 원체 좋잖아요 지금. 니케이도 빨간불, 미국도 빨간불, 우리도 빨간불. 지금 마이너스 1.5포인트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동차주들의 강세를 볼 수 있으니까.